안녕하세요. 저는 유한대학교 중국 비즈니스과 교수 한선영이고요. 네, 저는 동양북스 대표 김정희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오늘 이렇게 대표님을 찾아뵈러 온 것은 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아마 학생들이 지금 최대 고민이 뭘 것 같아요? 취업? 네, 취업이에요, 취업. 대표님이 직장 생활과 CEO 경험까지 합하면 40년이 넘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제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영양가 있게 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센데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떤 데를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우리 한 교수님은 대기업 가고 싶으세요? 저는요, 대기업 갈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대기업은 대체로 한 60 넘어가지를 못하죠. 한 25년에서 30년 근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수명은 100살 정도로 연장이 됐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한 40년 이상을 그냥 일도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대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벨트 체인이라는 그런 양식에 의해서 각자 자기가 할 일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대기업에서 딱 명퇴를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은퇴하면 이 경비 보안으로 간다거나 뭐 차 운전을 하고 많이 있죠. 근데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네. 자기가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처음에 초봉은 대기업보다는 많이 약하지만 많이 약하죠. 가면 갈수록 자기의 기술과 노하우가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근무하고 30년 근무하면 30년 근무하면 아마 중소기업은 보통 뭐 부사장이나 부사직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나중에 밖에 나오면 많은 지인들과 거래 협력 업체 관계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다 보니까 네. 독립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젊은 지금 대학교 간 나온 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사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좋은 점이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나은 그런 삶을 보증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용의 꼬리보다는 뱀 머리가 되라. 저는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강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 맞지 않는 곳에 꼬리라도 돼서 들어가려는 것보다는 그렇죠. 내가 나의 장점을 발휘해서 실력을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곳에 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표님은 기업에서 가장 뽑고 싶은 인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직원들을 뽑을 때 네.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람다운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이 뭘까? 회사라는 것은 여러 구성원들이 같이 어울려 있는데 그 구성원들끼리 서로 관계가 협력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도 회사에서는 필요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입 직원 아니면 경력 직원을 뽑을 때도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다운 사람, 인문학 정신을 갖춘 사람, 배려하고 양보하고 우리가 세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상대적 관점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봐줄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회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인재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몇 군데 그럼 우리가 10분이나 30분의 면접 만에 그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알아볼까?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대표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태도나 어떤 표현?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최진석 교수의 300초 강의가 있습니다. 네. 강의를 다 들으면 네. 회사 취업 면접에는 가장 이 서머리된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300초 강의라고 하면 5분짜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5분이죠. 네.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면접에 들어가면 그 내용 자체가 면접관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강의할 때 혹 이 대화할 때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시잖아요. 시. 네네네. 내가 너를 불러줄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책상조차도 나무와 이렇게 받침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책상이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책상은 탁자로서의 어떤 우리에게 그런 편안함과 그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냥 나무 조각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불려질까? 김대웅, 동양북수 어떤 출판사로 저 사람에게 불려질까를 염려한다면 그것이 이제 나는 해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거기에 정확히 한 포인트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문학 정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군가에게 불리워지고 꽃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아름답게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말씀으로 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더 해석을 잘하시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류를 통과했다면 어느 정도는 다 괜찮은 친구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은 어떤 친구에게 더 눈길이 가고 호감이 가나요? 보통 면접을 보러 학생들이 들어오면 심사관들이 묻는 질문 외에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다 하실 말씀들 더 없으세요? 아무도 없어. 거의 90%가 없어. 뭐 어떤 학생은 손을 들어서 제가 이 회사에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하는 아이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이 회사에서 뽑아주시면, 채용을 해주시면 네. 나는 이 회사 모든 직원들이 가장 옷을 잘 입는 멋쟁이로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심사관한테 했다 그러면 심사관이 네가 어떻게 라고 반드시 물어보겠죠. 그렇죠. 나는 그동안 내가 재학 중에 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옷 잘 입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리고 어떤 슈트가 멋지고 어떤 슈트가 또 그런 지적인 능력을 표시하는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저렇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뭔 한 가지라도 어떤 열정적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왔다면 그런 친구를 뽑는다는 것은 이건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이 사무실을 굉장히 아름답게 저는 만들어 보겠다. 우리 회사 여러 뭐 건물이라든지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멋진 집, 멋진 사무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그 친구를 뽑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그런 개성적인 부분,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한 색깔을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필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거에 주의 깊게 보고 관심 있고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 그런 부분을 어필하면 그게 꼭 회사의 어떤 직무와 꼭 맞는 게 아니더라도 애가 야물딱지구나.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구나. 이런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신 아주 뭐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주시네. 그렇습니까? 자,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대표님이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젊은이들은 옳고 그름과 나쁘고 좋다라는 것은 결국 정의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네가 나쁘게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는 네 생각일 뿐이다 라는 사고로 세상을 관조할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 정신이면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역시 출판사 대표님은 다르시네요. 제가 들으면서 그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인생의 환경과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부도 이해가 안 돼서 서로 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고 뭐 같이 산 가족들도 그러한데
서로 다른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회사에서 우리가 직무를 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럼요.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의가 무엇이냐, 사람을 판단을 우리가 섣불리 하지 말고 조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네.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앞으로 취업 시장에 나갈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대표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